노가다 건설 현장에서 눈치가 빨라야 된다. 눈치가 빠르게 해서 오야지. 그러니까 이제 오야지라고 이제 자꾸 표현을 쓰는데 건설 현장은 오야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장이나 숙련공들을 이제 오야지라고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인력 사무소에서 자기가 이제 불려가지 못하니까 매번 불려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본 거죠. 눈여겨보고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숙련공이구나, 기능공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깨닫고 이분한테 부탁을 하고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이제 현장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은요 일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일머리, 그러니까 힘써서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우리들 생각이고 사실은 이제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뭐든지 요령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힘으로 막 전부 다 하려고 하면은 다 나가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삿짐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거운 건데도 좀 이렇게 힘들지 않게 드는 사람들의 어떤 요령이 있듯이 건설 현장에서도 다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빠르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일머리를 딱딱딱딱 체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건설 현장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분도 눈치가 좀 빠르고 일머리가 있어서 자꾸 이제 숙련공들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이제 꿀보직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신호수 있죠. 앞으로 가 뒤로 가는 신호수가 건설 현장에서 꿀보직이에요, 꿀보직. 그것도 이제 기본 일당을 받거든요. 요즘 같으면 한 15만 원 정도. 기본 일당 받는데 하루 종일 그냥 깃발 들고 이거 하는 거 신호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그리고 화기는 이제 화기가 잘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누가 결정하냐? 반장이나 그 오야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이 그냥 너 오늘 신호수 해, 하루 쉬어. 그렇게 일을 시키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서 이제 이것저것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건설 현장에서 내가 노가다로 살아남는 방법은 오야지 눈에 들어서 눈치 빠르게 일머리를 알고 잘 이렇게 하면 충분히 거기서도 꿀보직들을 할 수 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78세인데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20년 이상 하면서 지금 이렇게 78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걸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일을 이제 배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또 유심히 관찰을 하니까 건설 현장에는 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팀으로 움직이고 하루 이제 진도를 이제 똑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팀으로 움직이면서 하루 진도를 쫙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빗자루질을 한단 말입니다. 그 빗자루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빗자루질을 하면서 쭉쭉쭉쭉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꼼꼼하게 한다고 막 그냥 계속 다른 사람 쭉쭉 나가는데 이 사람 전체가 그럼 이 사람 다음 날은 이제 그 현장에서 못 보는 거예요. 이 전체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는 내 혼자 꼼꼼하게 막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일 진도를 어떻게 하는지 제일 중요한 건 내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쳐다보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또 그 사람을 불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치 빠르게 요령 있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팀에 맞춰서 진도를 딱 맞추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 새로운 진리다. 이게 막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해서 그 꼼꼼한 거 처리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이 건설 현장에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서 팀으로 움직일 때는 팀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숙련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설 현장에 가서 이제 인력시장 가서 건설 현장을 갔는데 내가 뭐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는 힘듭니다. 이분도 그래요. 몇 달 동안 파스 붙이고 살았대요. 근데 살았는데 점점 더 익히고 내가 딱 주어진 일을 요걸 잘하니까 그 다음 일을 시키고 요거 잘하니까 그 다음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자기도 이렇게 숙련되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본 거죠. 본 거고 스스로도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건설 현장에서도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내가 오늘 이거 맡았구나. 오늘 내가 뭐 이렇게 일하면은 뭐 11만 원 받네. 뭐 12만 원. 이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고 건설 현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주변을. 기능공이 누군지, 오야지가 누군지를 살피고 거기에 또 팀에 맞춰서 같이 일을 해나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 가서 이제 주어진 일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죠. 순서대로 하고 또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이분도 이제 계속 점점 더 자기가 맡았던 일들을 잘 이렇게 해나가니까 결국은 자기 팀이 딱 생긴 거예요. 타일공이 생기고 철근공이 생기고 전기공이 생기고 쭉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봤죠. 자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먹칠하면서 이제 타일공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타일공이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타일을 하면은 지금 학원에서 수강을 하려고 해도 몇백만 원씩 줘야 되잖아요. 이 타일공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배우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타일공 자체가 이제 학원에서 배워서 건설 현장에 가서 바로 타일을 시킵니까?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과 학원은 또 틀린 거예요. 이분은 현장에서 타일을 먹칠부터 배웠잖아요. 배우면서 타일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하는데 타일 숙련공 밑에서 딱 따라 붙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타일을 붙이기 전에 막 이렇게 풀 같은 거 붙이잖아요. 풀 같은 거 만드는데 이분이 재료를 딱딱딱딱 그냥 때에 맞춰서 딱딱 주는 거예요. 주니까 이 타일공이 얘 괜찮네 이런 생각을 딱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이 타일 숙련공한테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어시스턴트만 하는 거죠. 어시스턴트 하고 이분이 최대한 타일을 잘 바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니까 타일 쪽은 거의 도제 시스템이에요. 도제 시스템. 내가 타일 업체에 가서 타일을 배우겠다. 안 가르쳐 줍니다. 나이 든 사람 누가 가르쳐 줘요? 절대 안 가르쳐 줘.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타일 숙련공이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해서 이제 타일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타일을 이제 10년 이상 쭉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도 타일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되고 지금에 와서는 정말 매달 정기적인 수입을 만들고 타일은 사실은 크게 뭐 노가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은 이제 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정교한 일이잖아요. 타일 붙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노가다에서 살아남는 법. 첫 번째가 이제 정말 이 숙련공, 오야지를 분별해서 거기에 잘 맞춰서 따라가서 이제 일을 배우고, 그 다음에 팀으로 움직이는 데서 전혀 문제없이 따라가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한테 주어지는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같이 움직여도 되겠다. 이 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노가다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인력 시장을 통해서 가잖아요. 인력 시장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무슨 잡사이트에 뭐 노가다 모집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다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러니까 이 노가다 판에서의 현장은 전부 다 같이 팀으로 움직입니다. 빌라를 짓는다 그러면 빌라에서 딱 팀을 불러서 거기서 일을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팀 모야지가 끌고 다니면서 일거리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한번 스카웃이 되면은 계속 그 팀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폐쇄적으로 운영하느냐. 한 사람을 잘못 데려가면은 소위 말해서 삑사리가 나잖아요. 그 삑사리가 나니까 이분이 이제 그 팀대로 움직이는 거를 잘 보고 50대를 그 팀들하고 움직이면서 60 이제 넘어서 자기 타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장년 특히 이제 퇴직하고 나서 건설 현장을 가는 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물론 뭐 체력적으로 체격이라든지 힘쓰고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요령이구나. 요령인데 물론 이제 힘들죠. 처음에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힘든데 요령이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내가 어떤 전문 기술공, 숙련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재취업하면서 1년 하고 그만두고 뭐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느니 조금 내가 전문적인 일을 배워서, 그죠? 한 5년 동안 좀 고생스럽더라도 좀 배워서 이렇게 숙련공으로 가신다면은 훨씬 더 노년이 이분처럼 78세, 그죠? 월 수입 500에서 700, 한 달에 한 3번에서 4번 현장에서 일을 한다. 이겁니다. 물론 뭐 쉽진 않죠. 모든 케이스 쉽진 않지만 우리가 옛날에 막일, 뭐 자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대했던 이런 노가다가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건설 현장 주변에 가보세요. 6시 반에 딱 가서 오후 3시, 4시면 일이 끝나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그리고 있잖아요. 주변에 건설 현장 주변 가보세요. 외제차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그냥 딱 끝나잖아요. 딱 외제차 몰고 가서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몸을 또 이렇게 쉬게 하려고 사우나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또 휴식법도 만들고 해서 조금 더 일찍 움직이면은 오후에는 충분히 다른 또 일들도 할 수 있겠지만 오후에는 자기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나 해서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노가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분 한 분이라도 내가 한번 그냥 가서 내가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인력시장 가서 그냥 뭐 하루 일당 벌겠다 이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내가 한번 꿈을 한번 찾아보자,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